안녕하세요. 의료법규 감염병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좀 이슈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 감염병 표가 1군에서 5군에서 1급에서 4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에 대한 거는 워낙 새롭게 나와서 지금 조금 이슈가 되는 만큼 제가 따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1급에 관련된 동영상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2급에 관련된 동영상 따로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감염병도 목적이 있어요. 일단 국민한테 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 그러니까 예방하고 관리를 하겠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한 것이 바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여기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정감염병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는 좀 더 감시나 이런 조사가 필요하겠다고 지정해주는 다른 감염병들도 있어요. 그리고 감염병 환자가 일단 발생했다 이러면은 어쨌든 병원체가 발견되면 빨리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 이제 대처 방법이 다른데 1급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 테러 위험도 있고 막 퍼지기도 쉽고 치명률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높은 수준의 격리다 못해 음압 격리로 하고 그 다음에 즉시 신고도 모자라서 구두나 전화로 빨리 알려야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좀 격리는 필요하지만 24시간 이내 하루 안에 신고하면 되고요. 3급은 계속 그냥 감시를 좀 하면서 지켜보는데 일단 발생이 됐다 이러면 24시간 이내 신고. 그다음에 4급은 이제 기타 등등 해서 1, 3급이 아닌 애들인데 얘네들은 일단 뭐 유행 여부 보고 발견됐다 이러면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요 감염병 너무 개편돼서 어려웠는데 제가 1급하고 2급은 조금 외우기 쉽게 좀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D100파 이래가지고 이건 D탭으로 한 방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인데 1급, 2급, 3급 다 골고루 퍼져 있네요. 그래서 D탭이라고 이 예방접종 2, 4, 6개월마다 맞는데 디프테리아는 1급, 백일에는 2급, 파상풍은 3급, 그래서 D100파 이래서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보면 좋은데 이제 에볼라부터 여기 리프트까지 일단 끊어서 외워보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앞자만 좀 따서 만드는데 이게 1급이 워낙 위중하고 즉시 빨리 신고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에그 많이 나 하고 놀랬어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놀래서 크크 하고 웃음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리프트를 한대라고 해서 에그 많이 나 크크 남아메리카에서 리프트를 한대 이래서 좀 뭔가 열나는 출혈열과 관련된 것끼리 한번 묶어봤고요. 그 다음은 뭔가 테러로 위협할 수 있는 좀 아니면 되게 전염병이 확 도는 애들 그런 것끼리 일단 여기까지 끊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두창 페스티벌에서 탄저균을 누가 보틀에 넣어버렸대. 그리고 보툴리눔 독소는 이거 식중독균인데 말 그대로 보틀, 캔이나 이렇게 산소 안 들어가는 통조림 같은 데 생기는 독소 식중독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래서 두창 페스티벌에 탄저균을 누가 보틀에 넣었대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 신종 아니면 뭐 인플루엔자 호흡기 증후군에 관련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톡 껴! 왜 톡 껴야 돼? 신종 감염병에 뭐 호흡기 증후군에 인플루엔자가 나타나서 우리 톡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급은 이렇게 외워봤고요. 2급 같은 경우는 다 예방접종 어디서 들어본 애들이에요. 다 들어본 애들인데 특이하게 좀 눈에 낯익은 애들이 있네요. 얘네들 소화기계 감염병이죠. 물과 식품통에서. 그래서 콜장파, 세장애 해가지고 요것만 따로 외워주고 나머지는 다 예방접종인데 특이하게 여기 접촉주의라고 해서 슈퍼박테리아 같은 애들이죠. 항생제를 써도 안 되는 애들. 그래서 접촉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급하고 4급은 제가 아직 만드는 중인데 만들어서 빨리 올릴게요. 그래서 일단 3급 같은 거 그냥 대강 보면은 뭔가 진드기라든지 모기라든지 요런 뭔가 매개체로 통해서 물린 건데 뭐 황열, 댕기열, 뭐 일본 내염, 말라리아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쥐, 모기 뭐 이런 애들에 의해서 생기는 병으로 보면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4급은 그 외 기타 등등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다 뭐 회충류 아니면 뭐 성병에 관련된 애들 뭐 이런 것들이라서 네, 요것도 완성되는 대로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퍼지면 안 되니까. 근데 무조건 격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래서 법이 아니라면 취업 제한에 뭐 불이익 같은 거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규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뭐 시장, 군수, 군청장 얘네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연도마다 하는 게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요거를 나올 때마다 무슨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좋은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땡땡땡 법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무조건 5년마다 세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도 뭔가 땡땡땡 법에 관해서 세부계획을 매년 세우고요. 시장군수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땡땡땡 계획을 시행하는 걸 매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은 5년 기본계획 이렇게 암기하시고 시도지사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운 세부 계획을 어쨌든 매년 세우고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제 시행을 해야죠. 그래서 시행하는 계획을 매년 세운다. 이렇게 해서 요 앞부분만 조금씩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나올 때 여기가 좀 예외적으로 5년이 아니다 몇 년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국가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기는 그렇고 또 안 보자니 그래서 일단 넣어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어떻게 하고 대책 세우고 뭐 어떤 홍보를 하고 뭐 예방 대책 세우고 그다음에 뭐 매뉴얼 고시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달달 외우기보다는 한번 눈에 익혀두고 하면은 문제 푸는 데는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감염병에 걸려서 격리 및 치료를 보면서 이제 피해를 봤다 이러면 이거 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상황이라든지 뭐 방법 이런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 대응 방법과 알 권리가 국민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거에 대해서 감염병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에 걸렸다면 진단 및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감염병이 되게 한번 퍼지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다 여기저기 퍼지니까. 그래서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여러 가지 뭐 치료 및 예방 관리를 나라에서 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따르고 더 퍼지지 않게 이거를 같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에서 감염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뭐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염병이 왜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이상 시도에서 뭔가 감염병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러면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했는데 아직 좀 뭔가 능력이나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서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 유행 여부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 이런 거 바로 긴급조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제 감염병 발생 위험 요소 이런 걸 보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빨리 지체 없이 조사해서 원인 찾고 원인을 찾았으면 막아야겠죠.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그 다음에 뭐 병원체 보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견됐다면 이거 차단과 확산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염 원인이 뭘까, 그 다음에 얼마나 발생 규모가
커질까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빨리 막아야 되죠. 그래서 감염병 환자가 언제 발견했고 누구고 그다음에 어떻게 접촉했더니 감염됐고 그래서 그동안 어떤 진료를 받았고 누구 만났고 뭐 이런 것들 감염병 더 안 퍼지게 이렇게 조사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게 더 이상한 반응 뭔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원인이 뭔지 이렇게 보는 역학조사를 해요. 그래서 예방접종 하고 나서 뭐가 이상했는지 누가 이상이 생겼는지 언제 맞았는데 무슨 주사 맞았는데 뭐가 이상했는지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그 밖에 뭐 다른 접종을 했는지 뭐 이런 등등 예방접종 후에 이상하다 이러면 이런 것도 같이 보죠. 그래서 감염병 환자 명부는 3년 동안 보건소장이 보관을 하고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은 10년 동안 보관하는데 이것 또한 보건소장이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생물 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이게 유출되면은 정말 막 퍼져가지고 국민 건강에 위험한 이런 위험한 병원체, 그래서 말 그대로 고위험 병원체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꼭 받아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무슨 목적 때문에 이 검체를 들여옵니다. 근데 이거 위험한 애예요 하고 신고 및 허가를 꼭꼭 받아야 되고 언제 가져오고 어떻게 이동을 해가지고 가져올지 이런 거 다 신고하고 허가해서 가져와야 되고요. 그냥 몰래 들였다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예방접종에 관해서 많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또 예방접종 하세요 하고 이런 거 사전 공지도 띄우고 아니면 예상 밖에 감염병이 막 돌아요. 그러면 임시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이거 빨리 이거 예방접종 맞으러 오세요 하고 미리 공지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역학조사가 들어가는데 질병관리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예방접종 효과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도 예방접종 후 이상한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겠죠.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예방접종 했어요 하고 증명서 떼주는 건데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요.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기록 및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확인 여부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거 누가 하냐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데 이 아이 예방접종 맞았나요 하고 확인하려고 예방접종 확인 여부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요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이 사람 예방접종 했음 안 했음 이렇게 해주고요. 만약 안 했다면은 빨리 예방접종 시행해줘야겠죠. 그리고 감염병이 막 돈다. 그럴 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 사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받거나 빨리 입원시키세요 이러면서 강제로 이렇게 치료받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네,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가 됐다면 이 사람 잘 있는지 가정 방문해가지고 환자 관리해주는 이런 역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성으로 너네 빨리 감염병 의심되니까 병원 가 치료받아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고 보건소장은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감염병이 돌았다 이러면 격리 다 뭐 기준에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기관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하니까 우리 이 환자 안 받아요 이러면서 입소 거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파 위험이 높다면은 진짜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진짜 철저하게 안 퍼지게 해갖고 입원 및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격리가 됐다면은 직업 일 잠깐 쉬어야 되고 또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 뭐 일자리에 고용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이게 다 감염력이 소멸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러면 다시 취업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유행할 경우 방역 조치를 위해 그 지역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뭐 출입 금지, 이동 제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감염병이 심하게 돈다 하면은 학교나 회사, 유치원 이런데 잠깐 쉴 수도 있겠고, 이런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고요. 그다음에 방역관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감염병 돌지 않게 이런 거 관리해주고, 소각하고 대피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탄저균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광견병 이런 게 발견됐다 이러면 질병관리본부장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장, 면장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발견이 했다 이러면은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우리 지역에 지금 이렇게 인수공통 감염병이 돕니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의료법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 문제에 나올 것으로 유력한 걸 보면은 새로 바뀐 이 지정 감염병 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감염병 예방과 관리 이런 의료법이 왜 있냐 보면은, 일단 국민한테 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서 예방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한다. 이래서 우리가 요런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1급에서 4급 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정말 치명적이고 잘못 쓰면 생물 테러로도 막 쓸 수 있어가지고 정말 위험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얘는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돼요. 그냥 격리를 하면 안 되고요. 음압 격리라고 할 정도로 특수하게 높은 수준으로 격리를 하고, 발견 즉시 신고해가지고 전화든 구두든 빨리 알려줘야 되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좀 격리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발견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3급 같은 경우는 발생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이렇게 보긴 하지만 발생됐다 24시간 이내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4급은 1, 3급 외의 감염병인데 보긴 보지만 발견됐다 하면은 7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감염병이 생겼다 이러면은 빨리 즉시 격리하고 입원하고 치료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명령을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빨리 감염병이네요 하고 빨리 치료받으세요, 입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더불어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은 이 환자 잘 있는지 가정 방문해가지고 관리해주는, 이렇게 보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